비타민 C 수치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C 과다 복용 부작용에 대해서 위통, 설사, 속쓰림, 이와 같은 위장관 증상과 신장 결석 정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올 비타민 C 부작용은 사람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에 다른 영상들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C에서 발견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비타민C를 얼마나 챙겨 드시고 있나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인체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몸 안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C 수치와 사망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되었고, 이제 비타민C 섭취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내용을 통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C 결핍 상태에서 혈중 비타민C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반대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타민C를 적당한 수준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타민C 결핍된 것만큼이나 몸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C 역효과를 나타내는 포인트가 대체 어디인지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포인트는 혈중 비타민C 수치가 1.06dl/ml입니다. 이 값을 더 흔히 쓰는 단위로 바꾸면 약 60마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비타민C 수치가 60까지 올라가려면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정도 수치는 하루에 100에서 200m 비타민C를 섭취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 영양제 안에는 말씀드린 수치보다 훨씬 높은 500에서 1000m 수준으로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000에서 1만 mg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비타민C를 100에서 200m만 섭취해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드신 분들은 몸에 이상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드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몸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로써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늘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항산화제도 영양제로 너무 과다 섭취하면 본래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몇몇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의 조직을 손상시키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암세포와 같은 좋지 않은 세포를 공격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정 이상의 활성산소가 반드시 세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산화제를 과다 복용하여 활성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제가 너무 많이 투여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수용성 물질이라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지용성 물질과 비교하면 수용성 물질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한 용량의 비타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비타민이 모두 배출되기 전에 새로운 비타민이 공급되어 우리의 혈액과 조직에서 높은 농도를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단기간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높은 농도의 비타민에 수년 단위로 장기간 노출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도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관찰 연구는 분명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통제된 임상, 시험이 아니기에 대상자의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 같은 다른 변수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을 때 기존의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간혹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번 연구 결과처럼 60마이크로몰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전체 사망률은 비타민C 수치가 60마이크로몰 이상이든 비슷한 값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발표한 연구진은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비타민C 섭취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정설로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연구에 대한 결과를 무시할 수 없고 주목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용하는 비타민C 영양제가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는 논문이라고 해도 어쨌든 사망률 증가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간 사실이라고 믿었던 이론이 어떤 하나의 연구나 논문에 의해 뒤집히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장들조차도 말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나중에 발표될 논문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영양제에 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면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영양 공급을 위해 개발된 비타민제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들이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통한 영양 공급은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엔 아주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 유지나 예방의 측면에서는 실제 식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모두 끊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잘 검증된 영양제를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C의 경우 매일 의무적으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영양제가 아닌 과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과일을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3-4번 500에서 1000mg 정도의 높지 않은 용량으로 섭취 또한 권장드립니다. 만약 섭취 중인 종합 비타민제에 비타민C 100mg 이상 들어있다면 굳이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이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심지어는 그 안전성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질병을 겪고 있을 때 면역 기능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1000에서 2000mg 수준의 비타민 C 섭취하면 감기 걸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지 않고 잔병 치레가 심한 경우에는 단기간만 집중적으로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비타민C를 메가 도스 용법으로 하루에 3000에서 6000mg 또는 그 이상으로 매일 장기간 섭취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메가 도스를 딱히 권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위장장애 외에는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는 주의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비타민C 메가 도스가 위험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은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이런 연구들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복용 외에 추천하는 비타민C 보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으로 비타민C를 보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크게 야채와 과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야채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추류는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 조리법으로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시금치를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과일은 좀 더 드시기 쉽겠죠? 과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딸기, 오렌지, 귤, 키위, 자몽, 레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